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부터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는 불확실성 극대화라는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와 보편 관세, 대중 고율 관세 공약이 반도체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2기를 통해 칩스법 중단이나 축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날씨를 사뭇 다르게 전망했습니다. 보실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이 AI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 빅테크에는 긍정적인 뉴스라며 전체 매출에서 AI와 미국 빅테크향 매출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열려 있다고 평가했고요.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돌풍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HBM 기술력에 대한 증명이 뒷받침되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날씨입니다. 어제 이수페타시스 약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 대 급락하면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3건의 공시를 시간차를 두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는데요. 2차 전지 기업이죠. 제2호 경영권 인수에 3천억 원가량을 사용한다는 공시 내용 자체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수 페타시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4분기 먹구름이 거칠 기업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도약을 위한 예열 구간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5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닦아놓은 성장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또 한 번의 도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고요. 내년에는 존재감을 입증한 베이비몬스터, 완전체로 컴백하는 블랙핑크에 더해 트레저와 위너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드라마틱한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KT를 두고 따스함을 넘어 뜨겁게 달아오를 기업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화끈한 밸류업의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기록한 바 있는데요. 통신사 중 가장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계획과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구체적 파트너십으로 AI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고요. 통신 섹터 내 최선호주로 KT를 꼽았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CSC 인터내셔널입니다. 북미 고객 사양 납품이 지연되면서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 흐름이 불가피하다며 잠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다만 실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비구름이 지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1%대 빠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또 다가오는 오후장을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될지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조선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리스크,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또 환율 1,400원을 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단이 어디일지 모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수급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되살릴 수 있는 어떤 반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을 답답하게 약세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나마 어저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와 또 일론 머스크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10개 섹터 그리고 50개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들 가운데 속에서 종목들이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한 2,500개 되는 종목 중에 겨우 300개가 넘는 이런 어떤 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늘 오전장의 특징적인 것은요. 순환 흐름도 나타나면서 업종에 그래도 센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인공위성 관련한 종목들이 좀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하라 시스템 같은 종목이 여전히 강세 기조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모처럼 만에 테슬라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도 올라오는 이런 어떤 반등의 모습들을 주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LMF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관련한 그룹주들의 이러한 그 어떤 추가적인 급락세보다는 행보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나름대로는 하방을 좀 잡으려는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 순환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엔젤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뭔가 반등 시도를 하지만은 26,000원 이상에서는 계속 또 저항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또 G2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 일부 종목들도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느 한 10개 섹터들이 동반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오늘은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쉬는 것처럼 쉬고 또 쉬었던 것들이 또 순환 흐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머스크 수혜주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방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 남아있는 오후장에는요. 이 오전장에서 좀 강했던 건설 드론 암호화폐 조선주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봐야 하는 걸까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상승이 연출됐던 종목들은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또 숨고르기 눌림목이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10개 섹터 내에서 오후장에 공략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30분 봉으로 한번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11월 1일 들어와서요.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 2,540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으면서 2,590에 어떤 좁은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저께 이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2,496포인트 저점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위아래 밴드를 감안해서 본다면 한 2,590에서부터 2,540이니까 50포인트의 밴드입니다. 그러면은 2,540에서부터 순간적으로 이탈이 되더라도 2,490선 정도면은 또 일정한 박스의 하단이 형성이 되면서 대반등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2,496포인트를 저점으로 순간적으로 대반등도 이렇게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시장 전체적으로 PBR 밴드 0.9배다.
이걸 논리를 떠나서라도 어떤 지금의 구간들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시장에 워낙 수급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7천억 이상의 매도를 보이다가 막판에는 2천억 미만으로 축소시켰죠. 오늘은 그거보다는 적은 2천억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2시 반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에서의 매도 규모가 축소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면서 말씀드렸던 10개 섹터 내에서의 순환 흐름 이런 거를 대비한 종목별 분할 매수 전략 펼쳐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도 2,5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 2,500선 이탈 후에 회복 시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오후장 동안 외국인의 선물 매매 강도 역시나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 안에서 저희가 종목별로 좀 잘 선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좀 오후장에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들이 일부 어저께까지 올라왔다가 쉬는 종목도 있고요. 또 하루 이틀 조금 조정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 현대로템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송과 방산과 관련된 이러한 그 성장의 모멘텀은 뭐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동안 철도 쪽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수출도 제한적이었고 내수적인 측면에서도 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올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철도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에 상당한 기여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죠. 지연되고 있는 6조 원 규모의 폴란드향 K2 2차 수주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트럼프의 어떤 각 국가별 자주국방의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방산이 오히려 뭐 종전이 되면은 방산 관련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이 되고 각 나라의 자주국방적인 측면에서의 방산 관련주를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7일 날이었죠. MSCI 지수 변경과 관련돼서 현대로템이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26일부터 패시브 자금들이 약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이 액티브 자금들은 편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수급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요. 63,500원부터 64,000원. 좀 넓게 잡으면 64,500원부터 63,5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지난 10월 18일 날 68,000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밸류를 봤을 때 충분히 뭐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57,000원을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이탈가로서 제시를 해드리겠고 75,000원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가 돌파를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쪽에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참 어렵다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교육방 참여 또 시청자분들 해보실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트럼프 2.0 시대 그리고 또 머스크 수에 관련한 이런 10개 섹터를 올려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무료로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순환 흐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종목들이 또 섹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오전장 흐름부터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와 저희가 섹터를 비롯해서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핫스탁은요, 박정식 이데일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오전장에 조금 핫하게 부각을 받았던 이제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 종목들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또 공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어떤 테마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후장에 주목해 볼 만한 테마 3가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입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서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STO 관련주들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토큰 증권 법제화도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TO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토큰 증권 인프라도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관련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업체죠. TYM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만나서 재건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데요. 어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주들의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입니다. 드론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드론 공격이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가지면서 확전하지 말 것을 당부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오늘 휴니드, 코콤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STO입니다.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좀 준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이런 토큰 증권이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한참 이제 핫하게 움직일 때마다 이런 이제 토큰 증권이나 아니면 NFT 이제 이런 이제 관련 섹터도 같이 동반 상승력이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이제 순환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토큰 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적으로 발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STO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프로젝트 펄스로 이 국내 증권형 토큰 사업화에 뭐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은 좀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관련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이 펄스가 이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그리고 블록체인 글로벌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이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고 또 이 펄스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토큰 증권 발행과 그리고 유통에 필요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인프라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각 투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미술품, 경매 관련 종목들이 시초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미술품 경매를 통해서 이 낙찰자와 위탁자를 중개하는 경매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이 STO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라인 넥스트와 대체 불가 토큰 NFT 기반의 이 미술품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면서 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에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쪽에 상당히 이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K옥션이 장중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13% 정도까지 고점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대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약세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그대로 이제 윗꼬리가 밀리면서 한 3%대로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가 한 10일 거래일 정도만 유지해준다면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보시는데 4,2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잘 옆으로 버텨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고 4,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걸 확인한 다음에 투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재차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4,740원짜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K옥션은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옥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동반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뭐 회화, 조각, 도자기, 미술품 이런 걸 이제 경매를 중개하는 회사이고요. 자회사 이 서울 옥션 블루를 통해서 이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을 한 상태이고, 미술품 조각 투자 앱 소투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서울 옥션 블루가 이 KB증권과 하나증권 그리고 전북은행 이렇게 금융사들과 같이 이 토큰증권 공동화 사업을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에 한 13%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그대로 밀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며칠을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근데 K옥션보다 조금 괜찮은 게 K옥션은 시세가 이전 주가 대비 조금 이제 밑에 눌려서 있는 반면에 현재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스팽이 지금 이전 주가 위로 올라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7,590원 이하로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술적인 포지션은 똑같아요. K옥션과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시면서 이 7,500원짜리가 크게 이탈되지 않고 버텨준다면 재차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이 7,980원짜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이대로 시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격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STO 관련 종목들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테마 STO였습니다. 일단 STO 테마 관련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으로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STO 관련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좀 상승폭을 많이 축소한 종목들 많은데요. K옥션과 서울옥션 두 종목 모두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해보자라는 파트너님의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입니다. 이 농기계 테마주들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재건 관련주로 좀 오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어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또 상승세 보여주는 종목들 많은데요. 저희가 좀 오늘은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같이 이제 농업 쪽이 또 새롭게 부각을 받았죠. 그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도 좀 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캐치해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특히 이제 농기계 쪽이 이제 새롭게 부각받은 것이 이 TYM이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2022년부터 한 4억 원 정도의 상당의 트랙터를 무상으로 기부를 매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이
다시금 이제 이 본사에 참여해서 본사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의사 표명을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농기계 쪽이 다시 한번 현재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 언급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받는 섹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다가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일이죠. 13일 날 이 백악관의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요 의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 주요 논의가 아무래도 그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언급이 또 내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새롭게 부각받은 섹터, 이 농업 관련 종목 두 종목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TYM입니다. 이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각종 농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였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즉 매출 부풀리기 논란으로 인해서 이 회계의 어떤 그런 투명성이 조금 좋지 않는 어떤 그런 악조건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또 이 주주 환원책 또한 상당히 좀 소극적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이 주가가 좀 약세로 치닫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강력하게 상한가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세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신규 접근보다는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손실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시세 탄력성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최소한 한 4,800원대 4,8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단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4,8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말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 하면 5,400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혹여 이제 만약에 이제 시세가 일정 부분 좀 눌리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오늘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그대로 무너지진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850원 이하로 혹여 눌리게 된다면 3,850원 이하로는 신규 매수도 한번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TYM이 눌린다면 3,850원 이하로는 신규 매수 접근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농기계 종목이죠. 바로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TYM과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두 종목 전부 다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전부 다 저평가예요.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실적이 좀 둔화되는 측면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TYM과 다르게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그리고 유럽 쪽에 일찌감치 진출을 해서 안정적인 1조 원대 이상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지금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TYM보다는 대동이 재무적으로는 더 괜찮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 TYM과 다르게 또 일찌감치 이제 로봇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였습니다.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메디컬 서비스 로봇 개발을 현재 이제 진행을 해서 그 관련 지금 로봇들을 현재 이제 실증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실증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이 대동이 현재 엮여 있습니다. 일단은 뭐 TYM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 대동이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2019년도에 우크라이나에 일찌감치 진출을 했던 기업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동 같은 경우 일단 뭐 장중에 한 11%나 고가를 형성하면서 올라갔지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밀렸는데 현재의 이 시세는 이제 바닥권을 좀 어느 정도 다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우상향 기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양봉의 상승력으로 후행 스팬 또한 이전 주가 위로 올라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한 9,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500원, 3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농기계 쪽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테마 두 번째 농기계였고요. TYM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만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 경우 3,850원 이하로 신규 접근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우상향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저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입니다. 뭐 개전 이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파트너님. 이 드론 관련주들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마찬가지로 좀 지속성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전쟁 양상이 바뀌었죠. 네.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기보다는 이제 드론을 내보내서 싸우는 그러한 이제 전쟁 양상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슈만 나오게 된다면 드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북한도 이제 드론을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드론의 어떤 그런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론 방어나 드론 공격 체계를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이 소형 자폭 드론을 구매하겠다.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겠다. 한 50대 정도를 사들이고 예산을 한 80억 정도로 확보했다. 뭐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드론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종목 두 종목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종목이 슈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드론을 판매하는 기업들보다는 이 드론과 좀 이렇게 통신을 좀 주고받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뒤늦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슈니드라는 종목인데 특히 이제 슈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켓 무버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혹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 전술 통신용 이 무전기와 그리고 특수 장비, 지휘 통제 체계의 어떤 이런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회사이고 이번에 이제 만넷이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군 최초로 이제 전투원을 비롯해서 AI 서버, 드론 그리고 무인 수색 차량, 다종 로봇, 전차, 장갑차 등 이 다양한 전투 플랫폼을 하나로 연결하는 유무인 복합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넷 관련 매출이 최근에 일정 부분 발생이 되고 있고 수출까지도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 방산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죠. 슈니드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방위 산업 관련 종목으로 지금 오늘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크게 또 고점 대비 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만약에 잘만 나오게 된다면 이전 2024년 8월 6일 날 찍었던 11,100원짜리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한번 유지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조금 뭐 살짝 부진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 그때는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여 좀 살짝 조정을 받는다면 8,970원 이하로는 우리가 한번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좀 한 2%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제 강력하게 여러 번 좀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솔리드 랩스가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3MHz 기반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드론 관련 종목으로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동통신 중계기와 광전송 장비 그리고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통신 3사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유일한 통신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또 북미 쪽과 유럽 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우고 있는 또 유일한 통신 장비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한 4,74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5,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데 5,500원 자리를 혹여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드론 테마 살펴봤습니다. 드론 테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드론 안에서도 통신 관련 기업들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휴니드와 솔리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박정식 파트너님과는요, 여기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린입니다. 올해가 딱 50일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계획도 세우고 일정도 잡고 좀 설레는 순간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한 해가 갈 즈음 막연하게 연말 랠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직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 좀 많이 지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챌린지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이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르는 종목의 수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13% 수익률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께서는 등대 기법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그 세 번째부터 6번째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일 정도면 이제 7주잖아요. 그럼 남은 연말 연초를 저희와 함께하게 되실 텐데 그때까지
끝까지 봐도 좋은 종목들 장기 포트 저희가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룰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주간 최대 10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하고 종목당 목표가 손절가 1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율성을 조금 더 보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실전 투자에 가까운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시장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우리도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주차, 1주차 어떤 종목들 나와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먼저 HL 만도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국민연금에서 이런 전장 부품 쪽에 크게 관심을 쏟으면서 HL 만도 쪽에 10% 넘는 지분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HL 만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파트너님께서는 38,000원 구간에서 차트가 잘 다지고 있다, 바닥을. 이제 향후 성장의 기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수익률로 증명이 되죠. 5%가량의 수익률 나와 있고요. 하루 만에 목표가 43,300원 터치를 했습니다. LNF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6%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 LNF의 경우에도 126,500원 목표가까지 단 200원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 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희비가 강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부진 관련해서는 이미 선 반영됐다며 우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기술 볼게요. 한전기술은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이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최근에 체코 외에도 이제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까지 여러 가지 해외 수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MR의 좀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수익률 1.15% 챙겨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수익률을 모두 합쳐보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잘 나와지고 있죠. 12.15%입니다. 하루 만에 목표치 13%를 대부분 달성하게 된 셈인데요. 시장이 정말 이틀 크게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참 순조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 챌린지는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씩 다 보셨을 텐데요. 시장이 오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단 하루 만에 12% 이상 수익권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빠르게 먼저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입니다. 자, 이 HL 만도 차트부터 보면요. 오늘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죠.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장중 시장이 좀 무너짐에 따라서 목표가 달성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보시면 차트 보시면 정확하게 오늘 고가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제 목표가를 다소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가 42,6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인 조정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차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남은 비중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LNF입니다. 자, LNF의 경우에는 바로 앞선 목표가 달성했던 HL 만도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하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시장이 오전장 좀 무너짐에 따라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한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미 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죠. 2024년도 10월 달 이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넘지 못했던 이 라인대를 첫 번째, 자 보시면 11월 8일 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날 11월 11일 전일이죠. 전일 한 번 더 넘기고 실질적으로 오늘 6% 장중 7% 가까운 상승세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지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이죠. 자, 이 한정기술의 경우에는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보시면 2024년도 7월 18일 날 장대 음봉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저점을 올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지속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일정 부분 수렴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수렴 범위 안에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조정 마무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새 출발부터 저희 쾌속 순항입니다. 단 하루 만에 지금 12% 이상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오늘 또 저희 이 1313 챌린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그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네이버와 다음 종목인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한 종목도 있고 이 종목은 좀 더 생소하다라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제 네이버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네이버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과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모멘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 상승할지 혹은 조금 더 쉬어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해요. 일단 차트 분석부터 하고 상승 모멘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8월 달 이중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이 나왔죠. 이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자 보시면 저점을 꾸준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 보이시죠? 자, 17만 8천 원에서 17만 9천 원대 이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를 넘기지 못했다가 최근 11월 들어서면서부터 한 차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종가상 21선 지지를 받고 21선을 지켜주면서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전고점에서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 이 종목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합니다. 자, 수급부터 보시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강력한 동방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 이 종목이 AI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출액의 연간 20에서 25%에 대한 R&D 비용을 AI 쪽으로 투자한다는 그 소식이 밝혀지면서 AI 선도 기업 중 한 종목으로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네이버 추가 상승 모멘텀은 제 시간 관계상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이 HD 현대건설기계 보면 자, 차트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 중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 종목 중 가장 강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자, 이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죠. 57,000원에서 57,800원대 이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봉을 어떤 봉이라고 말씀드렸죠? 등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이 등대봉 출현 이후에 눌림목 나오고 그다음에 반등에 성공을 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시 국내 건설사의 수주액이 400억 달러 이상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기조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마지막, 브라질 시장 내 소형 장비 라인업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수급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까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전망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순환 중인 1313 챌린지에 모터를 달아줄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오늘도 편입해 주셨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이 낙폭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5장 동안에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